Recording in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도 실행 극대화 2탄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의도는 보이지 않는 거죠. 실행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죠.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못할까? 예,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뉴로하모니 훈련을 잘 시키고 그 사람에게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효과까지 이뤄낼 것인가? 네, 그것까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뇌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네, 뇌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정신의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신 말인데 신경과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네, 각오.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각오. 뉴로 하모니를 하게 할 각오. 네. 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와 이제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각오하기 전에는 뇌가 불균형하고 불안정하고 동시다발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는 동시자발적으로 변하는 혼란의 동안이고 가변적이고 예, 이런 상황인데 각오를 딱 하게 되면 뇌가 질서 있고 조직적이고 역동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학습, 기억, 추리, 추론, 근육, 운동이 의도, 그 다음에 각오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의도를 갖고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모든 일의 창조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망이 운명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소망이 운명이 되는 메커니즘. 첫 번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네, 첫 번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들 노후에 치매에 걸리지 않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나는 건강해야겠다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공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은 다 있을 겁니다. 그쵸? 어떤 것을 원하거나 바라는 감정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기반하여 형성이 됩니다. 예, 이쪽 소망은 저희 누르하모니 할 때 전부 어, 누르하모니 싫어하시는 분, 누르하모니 훈련의 효과에 대해서 어, 이 소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의도, 예, 소망에서 이제 의도, 예, 특정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이게 막연하다면 의도는 특정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계획하거나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보다 더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음 주부터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겠다. 네, 이건 의도죠. 나는 건강하고 싶어. 소망입니다. 나는 뉴로하모니 훈련을 해야겠다. 의도입니다. 예, 의도 다음에 이제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 예. 어떤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결단력이나 힘. 네,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능력과 관련 있습니다. 네, 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실제 결단하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겠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뇌파 훈련을 할 것인지, 정말 의지는 있는지. 그러면은 저희의 목표는 저희의 목표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예. 1, 2, 3번을 어떻게 4번을 4번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거는 뭐 뉴로하모니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이걸 정말 하느냐 못 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음식 조절하고 푹 자고 뭐 단 거 안 먹고 뭐 술도 끊고 했던 소망, 의도, 의지가 결국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여기가 약해서 행동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예,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 의지, 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실제를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물리적 실제로 만들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음이 물리적 실제가 되는 과정. 네. 예, 요 행동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들이 쌓여서, 그쵸? 저분이 저렇게 다니시고 이야기하시고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쌓이게 되면 예,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운명으로 되는 메커니즘. 소망, 의도, 의지, 행동, 운명. 이것이 다시 예, 기억으로 전부 저장이 되겠죠. 그럼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상상이 합쳐지면서 소망이 만들어지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예,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보고 자, 한번 해보자.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되고 이 행동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기억이 되고 기억에 상상이 붙으면 소망이 되는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예. 우리 인생 삶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내용들은 1, 2, 3번. 1, 2, 3번을 어떻게 4번으로 만들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파라독스를 얘기한다면 1, 2, 3번을 어떻게 4번으로, 즉, 뉴로하모니 훈련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네, 글쓰기. 글쓰기입니다. 네. 어떻게 글 쓰냐? 한번 읽어볼게요. 글쓰기는 추상적 의도와 의지를, 네, 뭐, 의도와 의지. 자, 아시겠죠? 네, 의도. 뭐 하고 싶어. 의지, 힘. 구체적인 물리적 실제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와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을 명확하게 구조화합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막연한 생각이나 다짐은 구체적 형태가 없어 흩어지기 마련인데 글을 쓰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글로 표현하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아, 나 잘 되고 싶어. 어떤 소망, 이게 소망이게 되겠죠. 이런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1년 안에 뇌파 훈련을 내서 뭐뭐를 하겠다. 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예, 특히 어떤 글을 써야 하냐?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왜 원하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훈련 전에, 매일매일 훈련하기 전에 이것을 쓰고 시작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고 굳어지게 됩니다. 예. 내가 왜 훈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조화되는 예,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뇌가 바뀌게 되죠. 특히 뇌의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냐면 전두엽. 예, 전두엽은 오늘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전두엽 말고 우리 망상 활성계가 있습니다. 망상 활성계. 두뇌관리사 뭐 2급이나 1급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다 배우셨겠죠. 망상 활성계. 네. 스피커 키신 분들은 제가 다 끌게요. 글쓰기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 활동인데 특히 망상 활성계, 요 RAS라는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RAS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하는 정보에 집중하도록 돕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네.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에, 인식하는 정보에 집중이 됩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내가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요. 예.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전까지는 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한데 내가 보험회사에 딱 보험이라는 영업을 딱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예,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라고 계속 이제 글도 쓰고 계획도 세우면 뇌 RAS라는 영역에 요 각오가 쫙쫙쫙쫙 입력이 되면서 내 눈에 어떤 감각에 보이는 모든 이런 정보들이 전부 보험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야, 보험회사가 이렇게 많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뭐 현대이상, 삼성화재, 생명보험 이런 간판들이 눈에 팍팍팍 이게 띄게 되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한 영역에 내가 딱 들어가서 일을 하게 보면 야, 이런 영역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누르하모니 몰랐을 때 누르하모니 알게 되니까 어, 뇌파랑 비슷한 게 있네? 뭐 다른 회사도 있네? 뭐 19 채널이라는 것도 있네? 뭐 전기 자극기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그 망상 활성계에서 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의식과 집중력을 조절해서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RAS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책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예, 이 책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 그래서 이 책이 이 망상활성계, 이 RAS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설명해 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비슷합니다. 목표 설정하고, 시각화하고, 긍정의 확인인데, 네. 여러분들, 뇌과학 서적 좀 찾고 있으신 거 있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기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AS는 뇌의 필터, 게이트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RAS는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집중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대뇌 피질로 보내서 의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RAS가 전부 쳐내는 거죠. 쓸데없는 거 쳐내고 꼭 필요한 것만 딱딱딱 선별하는데 이거를 계속 집중 하나에, 몰입하게 하려면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구조화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매일매일 훈련할 때마다 쓰게 되면 뇌의 RAS라는 영역에, 예, 뇌의 필터가 돼서, 예, 게이트 키퍼가 돼서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만 대뇌 피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글로 명확하게 적으면 우리의 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정보들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로하모니를 적게 되는 거죠. 훈련할 때마다 뉴로하모니를 통해서 나는 뇌를 이렇게 바꾸겠다. 매일매일 쓰게 되면 RAS, 망상활성계의 뉴로하모니가 딱 박혀버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글 쓰는 거 판매하신 고객이나 훈련하러 오신 분들이나 무료 체험하러 오신 분들에게 매일매일 훈련할 때마다 쓰라고 하십시오. 그 RAS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 설정, 예, 필터링 역할을 한다. 그다음 기회가 포착된다. 목표에 집중하면 RAS는 관련된 기회, 사람 아이디어를 잘 포착하여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기적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왔지? 내가 찾던 곳이 여기 있었네? 저 사람이었나?
이런 기적처럼 만나는, 네, 언젠가 원하면 만나는,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RAS가 활성화돼서 주변에 항상 존재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아차리게 된 결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집중하면 기회도, 사람도, 아이디어도 잘 포착하게 됩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글을 써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만 딱 되면 네, 나의 운명에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게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담배를 끊고, 제가 술을 끊고, 제가 어떤 행동을 계속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기운의 사람들과 그런 예,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서 운명이 바뀌게 되죠. 음. 세 번째, 무의식의 작동. 우리가 잠을 자거나 다른 활동할 때도 RAS와 무의식은 계속해서 목표와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합니다. 갑자기 문제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유레카의 순간에 경험을 하는 것들이 요 망상 활성계, 뇌 부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 꼭 쓰십시오. 네,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 효과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예, 글로 확인하는 행위는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 선언, 예, 책임감과 몰입도를 주고 나와 약속을 하게 하는 거죠. 시각적인 증거, 예, 자기가 의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시각적 증거가 됩니다. 아, 힘들 때마다 이거 저기 훈련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했을 때 글을 쓰게 되면 네, 슬럼프에 빠지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초심을 되찾게 해주는 단 역할을 하게 되고 성취감을 축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글을 이렇게 막 써왔지 않습니까? 네, 지나간 기록들을 쫙 보면 야, 그래도 나 열심히 했네. 네, 이런 성취감이 생기는 거죠. 네, 세 가지 글쓰기의 효과. 예, 뇌를 구조화시킨다. 망상 활성기를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 네, 그래서 훈련 일지를 이렇게 쓰신 분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훈련 목표나 오늘 나의 삶의 목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훈련을 하는 중, 그다음에 훈련 마친 후에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훈련 중에 느낀 점, 훈련 후에 느낀 점. 내가 어떻게 훈련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적어보세요. 예, 이렇게 적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이 적은 거. 예를 들어서 음, 어, 볼게요. 나는 훈련 목표 날마다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뇌훈련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의 삶의 목표는 신체적 차원, 정신적, 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의 쇄신을 통해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 사람을 기억하는 것, 이름, 전화통화 하루에 2명 이상, 균형된 삶, 위 네 가지 차원의 삶을 균형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 쓰시고 훈련을 하신 거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면서 하시면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 네. 1, 2, 3. 소망, 의도, 의지가 어떻게 된다? 물리적인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마찬가지고. 네. 행동이 변하게 되고 뉴로하모니 훈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즉, 의도와
의지를 계속 반복하게 시켜야 합니다. 제품을 한 대 판매하고 하고 있냐? 또 중요하지만 다이어리 하나 사서 내가 훈련 언제 언제 할 건지 계속 체크하고 있는지 했는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의도와 의지를 계속 반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습관이 생기게 되고 의도와 의지가 더 많이 반복될 때, 계속 반복할 때 물리적 영역에서 의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의지를 알고 계속 글만 쓰게 하십시오. 계속 글쓰기 하세요. 네. 글을 쓰다가 결국 각오하게 되고 습관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뇌의 구조가 예,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글쓰기를 꼭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해 드립니다. 또 세 가지, 의도신의 극대화 전략 세 가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행동 유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도, 의도를 행동으로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행동 유발, 행동으로 유발시켜야죠. 그렇죠? 예, 눈에 보이게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전 약속을 해야 하고 실행 의도를 적고 기록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다 뉴로하모니, 뉴로하모니 행동 유발 전략, 뉴로하모니 사전 약속, 뉴로하모니 실행 의도 적기, 뉴로하모니 기록 점검하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욕대 심리학과 피터 골비처라는 교수예요. 네. 이분이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크리스마스 연휴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목표 달성률을 점검합니다. 보고서 제출한 사람 달성률 23%. 너 뭐 할 거니? 제출해봐. 예, 23%. 근데 여기에 행동 유발 요인을 넣습니다. 행동 유발 요인. 그 행동 유발 요인이 뭐냐? 보고서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까지 해서 제출한 사람이 75%, 그냥 낸 사람은 23%. 네. 한 3배 차이 나는 거죠. 즉, 행동 유발 요인이라는 것은 너 훈련 언제 할 거야? 내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시,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5대 23대 75. 거의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신 후 양치를 하고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겠다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그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몇 배? 3배 이상 높아진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즉, 그냥 열심히 할게요. 라는 것보다 글을 쓸 때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내용을 쓰면은 3배 정도의 달성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무료 체험으로 오시는 분들 있거나 훈련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걸 적게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그냥 열심히 하겠음.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 아까 그 예시처럼 꼬박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훈련 효과 차이 엄청납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행동 전, 행동 후, 행동 유발의 가장 큰 힘, 사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사전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녁 때 운동하겠다라기보다는 월요일 퇴근하고 오후 7시가 되면 회사 옆 헬스장에 가서 30분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겠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구체적 계획이 훨씬 도움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건강음식을 먹겠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겠다라기보다는 매일 오전 8시에 차 안에서 사과 하나를 먹겠다. 이달 마지막 주 금요일 어디 병원에서 뭐를 하겠다. 그래서 미리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절약하게 된다. 네, 고민할 게 없다. 미리 정해놓는다는 거죠. 사전 약속,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서 글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행 의도라고 하는데 목표의 노력의 시기, 장소, 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미리 명시함으로써 실행 의도를 형성함으로써 Y 상황이 발생하면 목표 지향적 행동은 뭐뭇이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최상위권 운동선수들,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들, 이게 전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할 것인가. 관련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네. 영국 베스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예, 실험의 참가자 248명을 ABC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운동입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들 중 AB 그룹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심장 질환의 치명적 위험과 운동의 예방 효과에 대한 교육자를 나눠줬습니다. 운동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B만 실행 의도에 관한 추가 교육을 했습니다. 운동하겠다고 다짐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실행 의도를 구체화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B그룹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동할 건지 바로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고 C그룹은 대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실제로 하루에 2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한 몇 차례 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운동하겠다는 의지가 커진 상태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운 B그룹 학생들이 가장 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그룹이 몇 프로? 91%. 이들 중 97%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수록 내가 계획대로 상황을 통제한다. 긍정적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봤습니다. 네, B그룹. 아까 경각심 교육을 받고 의도 실행 극대화 전략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쓴 그룹이 B그룹이죠. 97%. 대단하죠? 반면 운동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A그룹은 35%. 경각심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계획을 안 세워. 그러면 35%.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높아요. 38%. 그러니까 경각심 교육도 필요 없는 거죠. 다시 예를 들면 A, B, C가 있는데 A는 경각심 교육을 받았고 B도 경각심 교육을 받았습니다. C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A는 그 의도 실행,
의도 실행 이거를 안 했어요. B는 의도 실행을 네, 했습니다. C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운동을 제일 많이 했냐? 예, 경각심 교육시켜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쓰라고 한 데는 91%가 예, 거의 뭐 다 했고요. 경각심 교육은 받았으나 이거 계획 안 세우는 애들은 35%. 예, C 아무것도 안 한 데는 여기는 38%. 네, 오히려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C그룹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꼭 누르마무리 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주면 세 명 중에 한 명 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경각심을 느끼게 한 다음에 어떻게 훈련할 건지 무조건 적어야 합니다. 예, 다이어리 다이소에서 2,000원 합니다. 사서 날짜 적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쓰시는 분은 무조건 하게 됩니다. 예, 91%. 저도 이제 이걸 해보니까 무조건 써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적고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또 하나의 실용입니다. 또 이제는 기록을 남기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 오하이오주 볼링 그린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은 살을 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비만 성인 40명을 모집해서 21주 동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처방에 더해서 매일 먹는 음식과 식사량, 운동 시간, 체중을 적는 다이어트 일기. 예. 쓰기죠, 쓰기. 글쓰기입니다. 21주에 살펴보니 놀랍게도 다이어트 성패를 가는 기준은 얼마나 일기를 꾸준히 썼는지였다. 다이어트 일기를 거의 매일 쓴 사람들은 체중이 10.5kg 줄었지만 일기를 쓰다 말다 한 사람들은 절반 수준인 5kg 감량할 수 있었다. 또 일기를 매일 쓴 사람들은 일주일 평균 3시간 운동했지만 꾸준히 쓰지 않은 사람들은 1시간 반. 그래서 연구진이 얘기한 것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무엇이 체중 감량의 걸림돌인지 알게 되면서 규칙적 운동과 식이 조절 필요성을 더 잘 알게 됐고 다이어트를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느끼게 됐다. 그래서 기록, 쓰기, 계속 제가 글을 쓰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 일지. 네. 이렇게. 내연 1단계. 예. 내연 2단계. 스코어, 점수, 집중력 10분 했는데 주의력 83,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으신 거죠.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뉴로하모니 훈련에 대한 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자기 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나 요 쓰기를 통해서 알 수 기록한 있습니다. 안에서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은 뭐 저희 그 저기 생리현상을 가리는 박미애 게 약간 음소거 좀 좀 해주십시오. 뭔가 인권이 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긴 일지를 들리시는데. 쓰는데 숙식한 네.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의도 활성화 이론. 네. 무엇하면 무엇을 할 것이고 하면 된다. 예, 강력한 믿음, 자기 효능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황장애 환자분 만나면 100일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하시면 됩니다. 힘들 때 내 건강 2단계. 예, 여기 보시면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리는데 내 건강 2단계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할 때 심장이 엄청 잠잠해져요. 신기해요. 그리고 5년 동안 공황장애 환자로 이렇게 다른 일 못했던 그 분께서 이제 약도 다 끊고 심장도 안 뛰어요. 진짜 전문님 말대로 3개월밖에 안 걸렸네요. 네.
3개월이면 되죠. 네. 실행 의도 극대화, 강력한 믿음, RAS에 저장 딱 시켜놓고 내 모든 운명을 뉴로하모니와 함께 뇌 훈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거죠. 학자 이미지, 예, 대본을 만드는 겁니다. 훈련 전에 글 쓰고, 훈련 후에 글 쓰고,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계획을 설정하면 목표 달성률이 3배 높아진다. 즉, 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이나 뉴로하모니를 구매하실 분이나 뉴로하모니를 소개해 줄 분이 계시다면 글쓰기, 네, 꼭 한번 추천해 주시고요. 제가 만든 그 계획서죠. 오늘의 목표, 훈련 목표나 오늘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훈련 목표 적고, 오늘 나의 삶의 목표 적고, 내가 원하는 거 적고, 느낀 점, 훈련 중에 내가 뭘 느꼈는지, 훈련 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앞으로의 목표, 예, 내가 어떻게 훈련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적어보는 거죠. 뭐, 이거 일지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 유발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테라피, 최면요법을 뇌파와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치료합니다. 뇌가 몸을 치료하게 됩니다.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을 상상할 때 실제 뇌 안에서 화학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하는 순간 마음이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마음, 아까 1번, 2번, 3번이랑 비슷합니다. 소망, 의도, 의지가 모여서 물질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네, 이게 행동, 물리적 실제가 되겠습니다. 네,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존재이고 그 기적은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 머릿속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기적의 존재죠. 조용한 장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테라피. 네, 편안한 자세, 천천히 숨을 쉬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하고요. 머리 위에 뜨거운 생명 에너지 태양이 있음을 상상하시고 그 태양이 내 몸으로 들어온 상상을 합니다. 설명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상상하고 몰입하고 더 몰입할수록 좋습니다. 아픈 곳이 치유되는 상상을 하십시오. 스트레스 덩어리가 치유되는 상상을 하시고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내가 쓴 목표, 이 훈련하는 목표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상상이 안 되면 천사가 와서 안아주고 치료해주는 상상을 하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 돼도 됐고 부처님이 올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예, 뭐 제우스, 뭐 어머니의 신, 하여튼 뭐 유관순, 뭐 이순신, 뭐 관계 상관없습니다. 그분,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표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상상을 하십시오. 상상을 하게 되면 뇌가 실제 행동할 때와 예, 상상, 상상이 실제가 되는 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신이 주신 우리 인간에 대한 아주 위대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바보 같을 수 있으나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기적을 만들 수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상상하면서 병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치된 후 모습을 상상하시고 완전한 건강 상태, 활기찬 나의 모습 상상하시고 기쁨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십시오. 이 멘트에 다 나옵니다. 뇌건강 2단계나 호르몬 밸런스. 그걸 뛰어넘어서 나만이 아닌 가족과 지인들,
사랑한 사람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상상을 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상상을 하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끝날 때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예, 말 한마디, 예,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 예, 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을 딱 얘기하고 마치십시오. 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훈련 전중 후, 아까 내용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상상 치유. 과학적으로 이미 다 검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네. EBS에서 예, 피부 암 환자죠. 피부 암 환자. 어떻게 하면 악성 종양을 양성 종양으로 바꿀 수 있을지 매일 집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0번씩 악성 종양, 어떻게 양성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몇 주가 지나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악성 종양이 아니라고 하고 상상으로 병을 고쳤다고 증명하기 어렵지만 오로지 저는 상상 치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결과를 영상화한다는 개념, 시각화한다는 개념인데 화학 작용으로 뇌 속의 구조가 변하면서 결국 신체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핵심 뭐죠? 뇌 속의 구조가 변하면서 결국 신체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예, 상상 치유. 믿거나 말거나 하실 분도 계시지만 안 믿어서 아니 믿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재밌게 한번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명상도 거의 비슷한 효과 아닙니까? 네. 의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원하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냐, 안 맞냐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 논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뇌종양도 없애버렸고, 파킨슨 환자도 고쳐봤고, 많이 해봤는데, 가장 핵심은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1970년대 엘머그린 박사가 이 실험을 하죠. 아니, 포도즙만 먹었는데 암이 낳거나, 빵만 4천 개 먹었는데 뭐가 고쳐진다거나. 그래서, 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결론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빵 4천 개 먹으면 암이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이 빵을 4천 개 딱 먹었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냥 강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결론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화학작용으로 뇌 속의 구조가 변하면서 결국 신체의 변화도 일으키게 된다. 화학작용, 예, 신경전달물질, 호르몬들이 변하면서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내 몸의 곳곳에 들어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해보십시오, 여러분. 네, 100마디 말보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행동 유발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미지 테라피와 최면요법, 뉴로피드백을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해봐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내적 보상과 칭찬입니다. 네. 보상을 하라는 거죠. 예.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네.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외적 보상과 눈에 보이는 외적 보상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적 보상, 동시에 보상을 해주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외적 보상은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 인정, 칭찬 같은 요소들이죠. 뭐 아이들 뭐 다이소 선물, 뭐 이거 한 달 동안 하면 뭐 6개월 정도 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건 이제 외적 보상이고
다만 다른 사람의 칭찬을 혼자 했을 땐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장치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 30분 할 때마다 해외여행 가기라고 이름 붙인 통장에 일정 금액씩 저축하는 외적 보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원하는 걸 사 먹거나 사거나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줘야 합니다. 스스로. 내가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3개월 하면 6개월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저희가 뉴로하모니를 판매한 후에도 그 고객에게 훈련을 해서 내적 보상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돈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열심히 하게 하려면 어, 저희가 하는 것은 외적 보상이 있겠지만 그분 스스로의 내적 보상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 보상은 성취감, 즐거움, 뿌듯함입니다. 어,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주 3회 6회 꾸준히 운동한 사람 260명을 대상으로 어쩌다 운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됐느냐 조사했더니 외적 보상보다는 운동 후 쾌감, 성취감과 같이 주관적 만족감을 꼽았습니다. 행동 후에 느껴지는 내적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인식해 보려고 연습하면 더 몰입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찾아봐야 합니다. 그 고객에게 뉴로하모니 훈련 후에 느껴지는 내적 보상,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인식해보고 연습하고 몰입하게 하는 거죠. 뉴로하모니 훈련하니까 어떠세요? 뭐 시원합니까? 편안합니까? 어, 좀 안정이 됩니까? 그거를 강화시켜야죠. 네,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내적 보상보다, 아니, 외적 보상보다 내적 보상이 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습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적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동기부여. 예. 외적 보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내적 보상은 개인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통해 지속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증진. 네. 외적 보상은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어 창의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지만 내적 보상은 개인이 즐거움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그다음 장기적인 만족감. 네. 단기적인 외적 보상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갖다 줍니다. 즉 얼마나 좋습니까? 누르화문에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그 개인만의 내적 보상을 꼭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상담해 주시고 예,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칭찬입니다. 칭찬. 네. 칭찬 말한 게 없죠. 네. 동기부여 증가하게 되고 행동을 강하게 됩니다. 예, 긍정적 피드백은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 훈련 중에 칭찬을 받으면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강화 이론과 관련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칭찬 방법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했어라기보다는 너의 훈련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었어. 예를 들면 내 건강 2단계 할 때 너 정말 몰입하는 것 같더라. 집중력 훈련 오늘 잘 맞췄어.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 해주는 게 좋고요. 일관성 있는 칭찬. 네. 훈련 중에는 지속적으로 칭찬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 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훈련할 때 옆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훈련 과정에서 훈련이 딱 끝나면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뇌파 변화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일관되게 칭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하고 있는 도중에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잘했다 잘했다 하면 그거 훈련하는데 방해됩니다. 네, 훈련이 끝난 후에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동화 루트 만들기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들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 반복 자극으로 뇌의 신경다발내의 시냅스 연결 개수를 3주 만에
두 배로 늘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낫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3주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뇌가 변한다. 예. 시냅스 이용을 처음 제시한 도널드 박사도 훈련을 많이 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욱 강력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반복할수록 큰 효과인데 어느 정도? 3주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습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이제 오늘하고 해서 의도 실행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극대화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글쓰기, 다이어리에 훈련 전, 중, 후 계속 매일매일 글쓰기를 해서